오늘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는 뭐 미국 증시, 우리 증시 좀 따로 보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면서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 또 색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출발을 할까요? 일단 지금 나스닥이 14,000만 되면 금년은 좀 공격당했던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도 공격당할 건지 조금 더 갔다가 할 건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우리 증시는 그냥 아시아권의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ETF 전쟁 표현하면서 미국 증시보다는 블랙록이든 뱅가드든 아시아의 헤드들이 나라별로 롱숏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화두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G7이 끝났거든요. 이 단어가 딱 나옵니다. 더 나은 세계 재건. 그러니까 B3, 그러니까 빌드, 백, 베터. 그러니까 세 가지 B가 있는데 이제 뭘 빌드를 하겠대요. 뭘 할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여기 백은 이제 아메리카 이즈 백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요 위보다는 요 밑에를 계속 강조합니다. 아시아를 다시 생각할 때 블랙록 전략.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더 중요하지, 이 응집력이 좀 세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죠. 지금 7대 100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 G7이 7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단어 보면 빌드를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 계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뭘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 뭘 건설하겠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저는 오히려 요 밑에 단어 기후변화, 보건, 디지털 기술, 이 단어의 빅데이터에 연결된 종목을 찾고 여기에 헤지펀드들이나 ETF 펀드들의 헤드들이 이 재료를 어떻게 이용하나, 여기에 집중하겠고요. 네. 오히려 2013년부터 이 중국이 1대1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 G7은 중국의 해양 1대1로, 육상 1대1로의 반대 에너지의 반 1대1로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까? 이거에 대한 뭔가 협의체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뭐랄까, 흐름이지, 실적으로 구체적인 거는 저는 갸우뚱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어디서 막힐까라는 거를 좀 더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자주 갖고 오는데, 중국 1대1로의 이 해양 1대1로를 막는, 제가 그래서 최근에는 이 동남아 쪽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이 동남아 쪽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궁극적으로 이거의 시장의 충돌 같습니다. 알섹과 CPTPP에. 그러니까 지금 빨간 박스로 제가 걷는데 한국은 CPTPP에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지금 이렇게 빨간 박스는 거는 벌써 이미 중국이 거의 미얀마 군사정부, 라오스, 캄보디아는 해군기지를 심지어는 불화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에너지가 이제 시장에 충돌을 일어나고, 우리하고 동남아가 가장 큰 하나의 뭐랄까요, 충돌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인간의 머리로 하다 보면 항상 어긋나니까 그냥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이 전체 2,000개 종목 중에서 1, 2, 3, 4의 에너지로 간 게 뭔가를 시장 현장주의로 그냥 파악하는 게 정답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된 게 뭔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서 밑으로 떨어진 거는 끊어주고, 이 올라가는 쪽에서 너무 급등한 거 따라가지 않고 이제 다음 순환을 길목 지키기로 집중하시는 게 이 시장을 읽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게 여기에서 저는 해답을 얻습니다. 이건 우리가 미사일 주권을 얻으면서 이 빨간 선 라인을 미국의 최전선의 미사일 라인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박스를 걷죠. 동남아 쪽하고 우리나라는 저는 이 흐름에서
이 북방주라든지 철도주라든지 그다음에 수소경제라든지 이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의 주체적인 에너지를 제가 주도주로 체크해드리고 있고 이 동남아 쪽에는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싸움이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아까 CPTPP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때 나갔습니다. 그게 가장 큰 실수가 같아요. 일본이 그거를 대신해 주는데 일본의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면 일본 시장의 중심이거든요. 태국. 근데 요새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가보시면 우리보다 더 끔찍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면 간단히 해서 현대백화점이나 IFC몰 보면 그래도 이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렇죠. 예, 거의 똑같은 지역의 말레이시아는 거의 뭐랄까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코로나 여파가 상당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뭔가 경제 에너지가 그쪽은 계속 죽는 것 같아요. 일본 에너지 죽는 것 같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보고 주도주 섹터로 이 시간 통해서 강조해 이 종목들 한번 보세요. 네. 현대로템. 요즘에 너무 잘 갔어요. 네, 현대로템. 그다음에 두산중업은 헐이죠. 그러니까 소형 원전. 미사일 주권 나오면서 갑자기 그 원전 같이 또 세일 자자 뭐 이러한 맞아요. 예, 이 두산중업, 두산인프라코, 그다음에 한진칼 이런 종목이 그동안 K자로 갔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은 이제 이쪽은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여기서 또 다음 타자로 순환이 되는 게 뭘까를 찾아내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상승세타의 그 5월 24일 한미 정상회담 시작 전부터 현재까지의 시장을 주도했던 K자의 상단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네. 두산중공업, 금호타이아, 두산인프라, 현대로템, 두산피어스, 한국가스공사, 카카오, 롯데지주, 삼성전, 한직칼 이게 시장을 주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요 반대 세상 한번 보실래요? 예. LG그룹이 맞습니다. 하락했네요. LG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17%. 네. 그 다음에 LG상사, 그 다음에 대한유화, LG화학, 현대비포,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같은 섹터 내에서도 여기도 현대비포, 한국조선해양 이런 건 숏이고요. 네. 대우조선해양은 롱인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도 핀셋 전략으로 롱숏이 달라요. 네. 그리고 이 상징적으로 LG 그룹 주가들이 이 대상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는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냐면 계속 숏으로 진행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바뀔 거냐. 저는 LG화학을 계속 추적합니다. 80만 원을 지지해 갖고 쌍바닥이냐 이거를 붕괴해 갖고 7자를 볼 거냐를 LG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까지 계속 추정하면 지금 이 롱숏도요 연속적으로 하지 않고 죽였다가 올리고 올린 건 죽이고 하면서 박스에서 갇히게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길목으로 이용해야지 뭐라 그럴까 따라가는 매매 상단 잘못 들어가면 주도주도 걸려요. 요새는. 네. 그래서 제가 요새장만큼 K자의 핀셋 전략의 실전 투자자에서 그 아무것도 뭐랄까요 좀 그 초보 투자자들이 참 당하기 쉬운 장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새장은 오히려 길목 투자나 미리 생각하기 이런 화두를 생각하시는 게 어떻겠나. 따라가는 매매는 하지 말자. 이렇게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도 또 미리 생각하더라도 시장이 K자 장세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오르는 종목만 올라가고 내리는 종목은 내린다. 이게 미리 생각하더라도 내리는 종목에 또 베팅을 하면은 수익률이 상당히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어떤 섹터들 대표적으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제 원격 진료라든지 네.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제 약간 뭐 시멘트나 철도나 이제 붙방 쪽을 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올랐어요. 예. 그래서 요새 이제 그 화두가 뭐 성장이니 가치니 막 여러 가지의 이제 뭐 이걸 구분하면서 우리 증권사 리서치 센터들 중심으로는 뭐 성장이다, 가치다 여기 싸우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거 솔직히 구분하지 말자고 그럽니다. 그냥 그러니까 성장 가치를 구분하다가는
그 간단히 얘기해서 판을 까는 헤지펀드들한테 당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옆에 그림으로 핀셋 전략으로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 그러면 여기서도 또 중요해요. 상승의 에너지가 커서 이제는 하락으로 전환할 거와 하락을 계속했다가 상승을 전환할 거에 이 변곡점에서 전략을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락하다가 터닝할 게 뭘까를 저는 이게 플랫폼 쪽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결제 쪽을 봅니다. 스마트 결제까지.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주도했던 그 쪽에 이제 그 원전 관련된 탈원 이거는 이제는 롱에서 숏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두 달 동안은 요쪽 빨간 박스에서 종목을 찾자. 최근에 저번 시간에 그래서 요 음식료 쪽에는 금리사 농심이라든지 오리온 체크해드렸고 플랫폼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네이버나 카카오는 넘어갔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는 또 숏으로 바꾸는지 체크를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원격진로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으로 좀 바꿔가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요새 부산 쪽 에너지의 물류나 또 여러 가지의 에너지들이 증가하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오늘 뉴스에 보시면 현대 오일뱅크 간단히 해서 IPO 준비. 저는 여기가 그게 부산, 울산, 창원,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아람코, 수소경제,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단어들을 자꾸 연결시키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종목을 찾는 게 어떻겠나 이런 판단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전번에 강조했던 원격제 차바이텍 치고 나가죠. 요즘 너무 좋아요. 어제도 급등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원격 진료, 의료 민영화의 대표성 종목일 것 같고요. 네. 가스공사가 이제 저는 수소경제의 대표성 종목이 될 것 같고 플랫폼에는 포스코 ICT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의 대장주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농심이 이제 딱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네요. 우리는 한국은행이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요? 예. 연준이보다 그래서 선제적 대응했다 하면서 뭔가 풀어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금리 인상을 대비하는 전략을 하반기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빠르면 10월에서 12월 사이 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정가가 가능한 섹터, 금리 인상할 때 물가, 그러면 분명히 라면값이나 음식료값은 반드시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정가할 수 있는 그럼 심지어는 저는 전력요금도 올라가나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네. 한국전력, 농심, 오리온 이런 쪽 정가 가능한 금리 인상 시대의 전략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저기 동남아 쪽을 계속 강조해 드리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는 어떤 종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동남아는? 저는 북방 농업 그다음에 폐기물 이렇게 단어를 폐기물? 예. 네. 여기서 아니 중국 캄보디아 뭐 해양 일대일로 또 이런 군사적인 에너지의 마이너스 부분이 어떻게 그쪽으로 튀냐. 그러게요. 예, 한번 생각의 연골고리를 어떻게 점핑하나 보시기 네. 바랍니다. 이 중국 캄보디아에 여기에 이제 뭐랄까 부동항을 지금 중국이 집중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요 말라카이 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말라카이 해 여기 막으면요. 네. 중국의 중동에서 이렇게 수에즈운하고 있는 이 좁은 애 딱 막으면서 딱 중국 물류가 막힙니다. 아,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 막히는 걸 대비해서 양곤이나 캄보디아에 항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얀마, 이 캄보디아는 이미 만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왜 나오냐를 곰곰이 생각을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유 수송로거든요, 중국에. 여기 말라케 옆에 여기 싱가포르 요게 지금 표시된 게 여기 딱 막으면 못 갑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부산을 거점으로 이렇게 해서 러시아를 통한 북극 항로를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네. 여기를 뭔가 막을 때를 대비하는 뭐랄까요? 미얀마 쪽이나 캄보디아 쪽으로 이동하는 전략. 이게 하나의 큰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쪽까지는 철도로 가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에서 이 미얀마 이렇게 해서 철도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RCEP과 CPTP가 충돌하는 시장을 충돌하는 거점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근데 여기에서 왜 농업이나 폐기물이나 이런 게 나오지? 이 전략을 이용해서 블랙록이라든지 뱅가드라든지 이런 쪽이 전에 자연자본이나 그다음에 여기 옆에 그러면 이게 인도네시아 신문입니다. 네. 여기 보면 블랙록, 뱅가드 또 ETF들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살림을 불질르는 거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사진이 이렇게 딱 나오죠. 인도네시아는 항상 저렇더라고요. 이거를 자본화해서 ESG 펀드 같죠. 네. 이런 블랙록이나 뱅가드나 이런 펀드들이 탄소 제로, 넷 제로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거버넌스를 만들면서 동남아시아 쪽 못하게끔 만드는 하나의 전략을 세우고 돈을 집어넣고 여기에서 충돌이 되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롱숏이 갈려요. 여기에서 이제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전에 설명했던 이제 수소 경제 가장 핵심인 사우디, 카타르, 노스필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조선주를 끌고 가고 저는 이 에너지 때문에 이 에너지 플러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이제 넷제로 탄소 중립. 네. 여러분 다음 이건 시간 관계로 다음에는 넷제로하고 탄소 중립이 약간 다릅니다.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오늘은 이 블랙록과 뱅가드가 이게 15불인데 이게 3경 6천조인가? 경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마무시한 돈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큰 자산운용사가 200조도 안 됩니다. 예. 근데 이게 하나가 8천, 9천조 이런 나라, 그러니까 나라 에너지보다 이들의 전략이 그만큼 중요한데 넷제로에 이제 도이치뱅크와 이 블랙록이 합쳐서 롱숏을 가한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대장 숏하고 중국 2차 전지 대장 롱하고 이런 롱숏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 뭐냐? 저는 이제 이게 폐기물 처리, 그 다음에 우리 농업, 그 다음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여기서 북방이 튑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갑자기 북방이 왜 튀는데 할 때 여기서 막는 자본이 저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때 위해서 우리 한국이 이제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철도를 연결해서 북방 쪽으로 뭔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그 G7에서 이런 단어를 딱 보시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백신을 제공할 테니까 대화하자. 저는 그 카드는 북한이 받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의 물류, 북방 물류, 부산 이런 것들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요거는 이게 이제 제2의 네. 중동 붐을 만들 것 같아요. 지금 한창 건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작이 이걸 했나요? 10년 동안 할 거고요. 예. 이게 175km나 됩니다. 이게 다 지하화. 예. 그러니까 이게 잘 인상이 안 되면 영화의 그 블랙 그 뭐죠? 그 아프리카 뭔가 뭐였죠? 블랙 패스인가? 뭐 그런 영화의 예. 그 새로운 도시들 이런 것들이 건설돼 갖고 저는 제2의 중동부 이게 이제 사우디 왕자 와칸다. 영화. 네. 예. 미래 신도시. 네. 여기에 우리 이제 블랙팬더. 블랙 현대건설, 삼성물산 그 70년대 중동 건설의 붐이 예. 앞으로 10년간 우리는 구경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소경제, 건설 이제 그동안 건설이 좀 쉬었어요. GS건설이나 이런 네. 것들 이런 것들이 이쪽 그러니까 현대 엔지니어링이 현대건설이니 삼성물산이니 그리고 수소경제니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순환으로 또 체크하는 거. 그래서 결론 의료, 원격진료, 민영화 플랫폼 하나, 북방 하나, 그다음에 건설, 시멘트 쪽. 요 세 가지 축이 이제 또 뭔가 눌림목 줬다 다시 또 순환되는 장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좀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유망 종목군까지 추려봤습니다. 진짜 전략 다인경제의 이승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